서울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중국 공산당의 이 더러운 정체를 폭로하고 중국 공산당을 몰아내는데 힘을 보태고자 매주 수요일 2년이 넘게 저 멀리 부산에서 새벽같이 기차를 타고 올라오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공자학원 실체알리기운동본부 강석정 목사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강 목사님의 사유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백차를 맞이하니까 좀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1회 시작했던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00회를 맞이했다고 하니까 정말 참 세월은 유수히 빠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이 집이다 보니까 서울을 이제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100회라고 하면 되게 경로 우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포함해서 1회에 한 10만원씩의 어떤 소요 경비가 든다고 하면 100회라고 하면 100만원의 가량의 교통비가 나갔다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예, 100만원요. 예, 1000만원입니까? 예, 1000만원 들어가면 그 정도로 됩니다.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고 정말 언제 끝이 날 줄 모르는 이 중국이 망해야 이 사실이 끝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실, 제가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중국에 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대접을 받았던 그 내용들이 여러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아마 여성으로 하여금 성대접도 받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중국 공안에서 USB를 이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CCTV로 이제 몰래 카메라로 이래가지고 USB를 담아서 이 중국에 와서 여러가지 탐방했던 그 기록물이니까, 역사 기록물이니까 집에 가서 잘 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것을 털어보니까 아주 깜짝 놀라는 사실들이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언제 우리 손에 죽을지 모른다 하는 강력한 협박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도저히 이게 괴로움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극단의 선택을 했다는, 요즘 현대 용어로 자살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달이죠. 11월달, 지금 11월 29일이니까 11월 13일인가 23일인가요? 날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주도에서 우리가 그 중국의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피켓을 들고 아마 시위를 했던 것 같아요. 중국에 있는 우리 그 반중하는 단체가 시위하니까 중국에서 관광을 온 중국 사람들이 아마 그 시위하는 그것을 보고 아마 피켓이나 또 모든 것을 때려 부수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경찰관이 그것을 말리니까 이 중국 관광객이 경찰관을 향해서 다시 폭행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을 하는 이 경찰을 보고 폭행을 당한 반중 시위하는 단체가 한국 경찰은 도대체 왜 그리 힘이 없느냐고, 저런 사람을 현장 체포 안 하고 뭐 하느냐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그때서 우리 경찰이 폭력 행사하는 중국 관광객을 아마 수갑을 채워서 현장에 입건해서 연행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중의원연맹이라 해서 여야 국회의원 중에 한 100여 명이 아마 단체되어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의원들이 중국에 아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어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뭐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는 그런 국회 제도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그 가서 한중의원연맹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한중의원연맹 갔다 오신 분 중에 국회의원 2분이 한중의원연맹을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 탈퇴를 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퇴를 했는데 탈퇴했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금 전에 아까 어떤 목사님이 극단의 선택했던 그러한 내용 그런 식으로 이 의원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가 바르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유롭지 못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것을 기록했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동국공정에 관한 내용이니까 집에 가서 잘 보라고 해서 USB를 하나씩 선물로 받아왔다 합니다. 그 받아온 것을 집에 가져와서 털어보니까 연실세 할 정도로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술 대접받은 것도 있고 뭐 여성으로부터 접대받은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거기서 나눠주는 뭐 돈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중국은 이 우리나라 제주도를 제2의 홍콩화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점령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중국화가 다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도 땅부터 시작해서 제주도에 있는 차이나타운, 제주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중국화가 다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이것을 그냥 눈 뜨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 엑스포를 지켜보느라고 밤을 새웠습니다만은 엑스포는 이제 끝났지만 우리가 이게 단중 집회하는 거, 공자학원 물리치는 거, 중국을 패망하게 하는 거, 우리는 이 집회는 계속 우리 애국적인 마음으로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짐합시다. 외치자. 뭉치자. 싸우자. 다시 외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중국 공산당이 무슨 특별 군사 작전하는 것처럼 우리 탈북민 600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북송시켰잖아요. 북송시킨 600명 가운데 74명이라는 이 사람을 그 사람은 중국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한국에서 탈북민이 되어 가지고 세터민으로서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각자 살고 있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북한 지령에 의해서 중국 공안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설치면서 이 사람들을 잡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74명이 거기에 섞여서 이번에 강제 북송이 됐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공안이나 우리나라 국정원이나 이런 수사의 선상에 있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 간부들은 뭘 하느냐고 지금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탈북민 가정을 한 사람 만났더니, 상담하는 차원에서 만났더니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자유를 찾아 한국에 왔지만은 한국은 점점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아서 무서워서 마트에 가서 물건 사러도 잘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번에 한국에 있으면서 납치돼 간 사람이 자기네 아는 사람들 중에 납치돼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남한에 기화를 했는데 자유롭게 남한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는 젊은 청년 2명을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로 북송시킨 사건이 있지 않느냐고, 이걸 보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자유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외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저는 참 답변하기가 참 애매모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공자학원 폐쇄 운동과
그 다음에 차이나 아웃 이 운동이 우리 끊임없이 뜨겁고 더 뜨겁게 우리가 혼불을 태운다고 하면 방금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중국 공산당이 꼭 무너지고 서진핑이가 꼭 아마 절도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이 애국의 열정을 식히지 말고 계속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